자, 리액트 네이티브는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Node.js가 필요합니다. Node.js 홈페이지에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호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우선은 추천을 드리는 거는 LTS 버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Node.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최신 버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장기 지원을 약속하는 롱텀 서포트 버전 LTS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부분 이제 요 최신 버전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LTS를 사용을 할 거고요.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셔도 동작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발생을 하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은 LTS를 추천을 드리고요. Node.js는 이제 버전을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떤 버전을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민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ode.js 일단 Node.js도 LTS로 설치를 좀 해주시고, Node.js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 터미널에서 자, node-v라는 명령으로 노드가 깔려있는 버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npm-v로 이제 npm이라는 것에 노드의 그 패키지 매니저인 npm의 버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npx의 버전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터미널에서 이 세 가지 버전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Node.js는 설치가 잘 됐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치를 하시고서 꼭 버전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Node.js는 지금 바로 사용을 할 거는 아닙니다. 우선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세팅을 좀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실행을 해서 이게 이제 설치 완료 후에 첫 실행 때 물어보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실행을 해봐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저희가 SDK 매니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그 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 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잘 설치가 됐고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자, 테스트로만 설치하는 거니까 내용은 기본으로 그대로 두고서요. 자, 완전히 기본 상태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한번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면은 지금 바로 작업을 이제 할 거는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생성을 하고 나면은 이 우측에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모여 있는데, 이 툴 모여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 SDK 매니저라고 그 안드로이드 SDK 버전을 관리하는 그런 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AVD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AVD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기기에 연결하지 않고서도 그 에뮬레이터를 스크린상에 띄워가지고 하기 위한 그 버추얼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작업을 할 때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드로이드 쪽에 플러그인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부를 직접 만든다던가 그렇지 않고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서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버추얼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직접 관리하고 띄우고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 SDK 매니저 쪽을 보시면은, 자, SDK 매니저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SDK를 쭉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보통 이제 그 최신 버전인 그 오레오 버전, 그럼 8.0이나 8.1 중에서 8.0 버전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정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필요한 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어 보통 작업을 할 때 킷캣까지는 뭐 지원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거보다 더 이전은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설치를 안 해놨는데, 이제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버전들 이제 체크하고서 설치하시면은 그 다운로드랑 설치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랑이 되시고 나면은 여기에 그 8.0 오레오 8.1로 하셔도 되고, 근데 8.1로 하시면은 그 기기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폭이 좁아지니까 8.0이나 아니면 아예 좀 뭐 7.0 누가나 뭐 이런 버전 정도를 일단 8.0으로 하죠. 8.0으로 해가지고 요거 체크를 하시고 아래 어플라이는 오케이 하시면은 다운로드하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창이 떠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SDK 설치를 먼저 하시고요. 자,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그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 쪽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사용하던 게 있어서 두 개 목록이 떴는데, 처음에는 여기 아무 목록이 없겠죠. 아무 목록이 없고 이제 새 디바이스를 아래쪽에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새 디바이스를 추가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드웨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픽셀이라든가 넥서스 S나 주로 이제 구글에서 내놨던 그 레퍼런스 폰들하고 스펙이 동일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픽셀하고 넥서스 5S는 만들어 봤고, 제가 일단 넥서스 6P를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지금 API 28 최신 버전 옆에 이제 내가 아직 설치 안 한 그런 것들은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선택을 해서 새로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상 디바이스가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고요. 동일하게 부팅 과정도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팅이 되고, 자, 안드로이드 OS하고 동일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버추얼 디바이스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요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까지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제일 중요한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추얼 디바이스를 띄워놓고 그런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웹 대상으로는 작업을 하질 않죠. 그 웹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리액트로 작업을 해야지 될 거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안드로이드이거나 iOS이거나 대표적으로 두 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 확인은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가상 디바이스에서 하거나
그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상 디바이스에서 저희는 우선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띄우면은 안드로이드의 세팅은 중요한 부분들은 다 끝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되고 계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되시는 대로 여기까지 세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SDK 매니저 다운로드나 뭐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기 그 조교 선생님들한테 살짝 신호를 주시고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종료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코드는 세팅을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엑스코드 다운로드가 다 되시고 나면은 엑스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엑스코드 실행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 이제 첫 설치 이후에는 그거를 물어볼 거예요. 뭐 약관 동의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약관 동의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약관 동의 안 해놓으면 터미널에서 진행 안 되는 작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엑스코드는 별다른 세팅을 하실 게 없습니다. 엑스코드는 이 화면까지만 보시면은 엑스코드 세팅은 별달리 하실 필요 없이 그 시뮬레이터 띄우는 부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띄워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V8 엔진도 있고 뭐 그런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엔진만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웹뷰 처리를 위한 도구들이 또 추가로 있기는 한데요. 웹뷰가 들어가진 않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만 일단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 쪽에 이제 괜찮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언더스코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실제 웹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몇몇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URL 스키마를 관리하는 URL 스키마 파람 같은 그런 클래스들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 웹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는 API니까 그런 차이들이 조금 미묘하게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고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